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전품목에 대해서 한미 FTA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진짜 10% 관세를 때릴 거냐.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거의 우리나라 원화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글쎄요, 뭐 다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서 1,500원을 갖다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확률보다는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이슈와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과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환율 급등을 했는데 외환보고는 줄지 않았다 이런 또 이슈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환율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시장에서는 사실 뭐 4천억 달러가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장중에 뭐 거의 뭐 80원 정도도 1,480원 정도까지도 막 돌파하고 했었으니까요. 네.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MOM 11월 달에 비해서 오히려 2억 1천만 달러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 뭐 이렇게 그 의구심을 좀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한 늘어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뭐 신문지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는데 그 외화 예수금이 늘었다. 이 외화 예수금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금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을 포함해서 뭐 증권사들도 있을 거고요.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말 정도 되면은 국제결제은행의 그 건전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에 대비해가지고 위험자산이 얼마나고 뭐 안전자산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을 좀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운영하던 자금을 갖다가 외화로 바꿔 쭉 달러로 바꾸겠죠. 그걸 하는 애 이제 예치를 해요. 이걸 갖다가 외화 예치금이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분기 말, 특히 이제 12월 말에는 이게 좀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운영하던 자금들이 그 외화 예치금의 형태로 한국은행에 이제 예치가 됐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냥 보통 뭐 이 외화를 갖다가 달러라든지 유로라나 엔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있는 자산들을 갖다가 그대로 갖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는 이제 외자 운용원이라고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뭐 달러 자산이라든지 기타 자산을 이용을 해서 주로 이제 굉장히 안전한 자산, 그 보통 이제 뭐 미국의 국채 정도가 되겠죠. 뭐 이런 쪽에 이제 자산 운용을 해요. 거기에 이제 자산 운용 수익들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시장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2억 1천만 달러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보통 12월 달에는 좀 늘었다가 외화 예치금이 또 1월 달 되면 다 빠져나가요. 은행들이 뭐 그 돈 한 원에 있어봐야 그거 뭐 이자 얼마나 주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빼가지고 또 일단 건전성 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족을 했으니까. 그래서 1월 정도가 돼봐야지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한은에 갖고 있는 그 외환 보유구의 어떤 정확한 액수를 갖다가 추정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보통 뭐 4천억 달러가 무너졌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좀 과장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 이렇게 그 외화 자산이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 보통 뭐 외환 시장에 개입한 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뭐 유로나 엔 같은 자산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그것도 이제 달러 가치에 대비해서는 많이 평가자가 됐잖아요. 이거 자산 평가를 달러로 다시 환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줄어든 측면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외환 사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라고 하게 되면은 한 1월 달 정도는 돼봐야지 1월 통계가 나와봐야지 이게 어느 정도 줄었다는 걸 갖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짜 끔찍한데 1,600원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에서 목소리가 있긴 있는데 환율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거? 제가 뭐 저번 시간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만 사실은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보는 분들의 의견도 뭐 사실은 무시할 수는 사실은 없겠죠. 뭐 환율을 갖다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가령 뭐
굉장히 돌발적인 이벤트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500원도 갈 수 있고 뭐 더 최악의 경우에는 1,600원도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것보다는 하방으로 열려 있는 게 그러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갖다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외국한 평형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외평기금. 외평기금의 그 예상 규모가 작년에 이제 205조 정도에서 올해 140조 정도로 60조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방파제잖아요. 어떤 외화 변동성이 특히 이제 달러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때, 가령 뭐 달러를 사고 판대거나 원화를 사고 팔아 가지고 그 달러 가치를 지키는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최후의 수단인데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뭐 줄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 세수가 워낙 안 거치니까. 그 외국한 평형금에서 돈을 뺐었잖아요. 공자기금으로. 그 23년도에 19조 원 뺐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4조에서 한 6조 정도 뺐었다라고 얘기를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대폭 줄어든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제 트럼프의 어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어떤 우려들, 가령 뭐 보편 관세가 된다거나 진짜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과도한 어떤 관세 압박이라든지 통상 압박들이 가해질 경우에는 그건 뭐 원화 약세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니까 사실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대화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다는 이제 견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죠. 계속해서 얘기를 하진 가지만 뭐 지금 계엄은 그렇고 뭐 탄핵 의결은 일단 탄핵 소추까지는 됐지만은 아직도 어떻게 보게 되면 정치 일정 자체가 나오지를 않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거 뭐 언제 뭐 어떻게 되는 거고 그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스케줄 자체가 사실은 나오지가 않고 아직도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원화 약세의 어떤 흐름에 일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모이게 되면은 뭐 이 고환율을 갖다가 주장하시는 분들은 1,500원이 아니라 1,600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전품목에 대해서 한미 FTA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진짜 10% 관세를 때릴 거냐. 그 다음에 뭐 지금 리더십이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빈 꼴대에다가 할 텐데 근데 그게 저희 쪽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어떤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우리나라가 지금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뭐 때리고 싶어도 저기 누구를 때리냐 이거예요. 그 누구한테 때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그런 거고 지금 또 누구를 압박을 해봐야 만약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몇 개월 있다가 사실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될지도 사실은 의문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엎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새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그 어떤 트럼프 어떤 대통령의 어떤 관세 압박이라든지 통상 압박으로 인해서 원화 가치 하락이 급하게 진행이 될 거냐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미 그거는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거의 우리나라 원화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어느 정도 스케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뭐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우리 원화 가치에 이미 반영이 다 돼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글쎄요, 뭐 다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서 1,500원을 갖다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확률보다는 오히려 그 내림에 대한 어떤 압력,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절상되는 거에 대한 어떤 요인들이 더 크지 않을까 앞으로. 뭐 저는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갖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